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거짓말 마. 내가 다 들었어. 내 집, 내 땅 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거예요. 이 영상들은 뭐니? 내가 치매라고? 동 대표님한테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날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어머니 이러시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파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길 바라며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 설날 아들 부부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날 잘 보내셨어요? 선물 사왔어요. 아이고, 매번 뭘 이렇게 사오니? 그냥 와도 좋은데.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큰 선물 상자를 내밀며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고급 건강식품인데 꼭 드셔보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기운 없어 보이시던데. 어머, 내가 언제 기운이 없었다고? 난 늘 건강하게 지내는데. 대화 중에도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 집안을 살피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집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얘기했던 도배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이 갑자기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러고 보니 이 집 언제 사셨어요? 요즘 이 동네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구도 이 동네에 투자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대요. 어머님 집은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웬 집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돼서요. 요새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전에도 종종 왔었지만 오늘따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주제가 모두 제 재산과 건강 상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잠시 밖에 마실 나갔다 올게. 라며 집을 나섰는데 지갑을 깜빡했어요.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걸어가 보니 어머, 이게 뭐야? 통장이 여러 개네. 생각보다 잔액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계약서는 어디 있지? 어머니가 숨겨놓은 건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현관문을 다시 열었다 닫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 지갑 가지러 왔다. 순식간에 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벌써 돌아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안경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안경? 내 안경은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아, 그랬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평소와는 다른 관심을 보이던 아들 부부였지만 오늘은 확실히 달랐어요. 내 방을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잠든 후 모든 중요 서류를 다른 곳에 숨겼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민수네는 일주일에 10,000원씩 받는데, 근데 나는 왜 5,000원밖에 안 줘?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거지? 그때 아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미움이 가득했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피곤해도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잡도 뛰었는데 그래. 다음 주부터 10,000원 줄게. 대신 절반은 저금해야 해. 왜? 다 써야 하는데. 저금은 안 할래. 당시에는 어린아이니까
하고 이해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거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갑을 들여다보며 이상하다. 분명히 10만 원이 더 있었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게임하던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내 방을 왜 뒤지고 그래? 그거 내 돈이야. 아, 정말 내가 가져간 거구나. 왜 허락도 없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니? 엄마가 안 줄 거잖아. 친구들은 다 새 게임기 샀는데 나만 없다고. 결국 아들의 서랍에서 훔친 돈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렴.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몰래 가져가면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아들은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친구 돈을 훔쳐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이 등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이 나왔어. 300만 원인데 다음 주까지 내야 해. 적금을 깨서 아들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한 달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숙 씨 되십니까? 아드님이 이번 학기 등록을 안 하셨는데 휴학 신청도 안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 달 전에 등록금을 줬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죠. 영민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등록금 안 냈다는데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사실은 내가 창업을 했어. 창업. 등록금으로? 미안해.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기회였어.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는데 벌써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곧 대박 날 거예요. 하지만 그 사업은 석 달 만에 망했어요. 등록금 300만 원은 물론이고 아들 친구가 투자한 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그래도 또 이해했어요. 젊을 때 도전하는 건 좋은 거야. 실패해도 경험이 되니까 하며 위로해줬죠. 아들은 또다시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을 거의 다 깼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취미를 물었더니 해외여행이랍니다. 아들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도 멋지게 올려주고 신혼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아들의 돈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차를 사야 한다며.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성공하면 제가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며느리도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님도 좋은 집으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고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 나중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제 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난 부모가 아니라 돈줄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SNS를 잘 안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며느리가 SNS에서 봤다는데 이거 좀 봐봐. 정숙 씨네 아들 요새 잘 나가나 봐. 옆집 할머니의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이 펼쳐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아들네 생활이야? 최근에 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응. 요즘 젊은 애들은 다 SNS에 올리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주는 거지. 며느리의 계정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글들이 있었어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부부의 일상,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대의 라이프 스타일, 성공한 젊은 부부의 투자 노하우.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뽐내고 있었어요. 한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미팅, 두 번째 사업체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성공 비결, 끊임없는 도전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밑에는 명품 시계와 샴페인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3일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저에게 사업이 어렵다,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간 날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SNS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연출된 이미지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대여한 것이고 고급 레스토랑은 이벤트로 무료 식사권을 얻어간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 해외여행도 작년에 갔던 3박 4일 패키지 여행 사진들을 소위 감성 사진이라며 조금씩 나눠서 올리고 있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칠 후 알게 되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 씨, 아들네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하기 그런데 아들 내외가 우리 동네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더라고. 심지어 마트 주인한테도 외상을 많이 하고 있대. 정말요? 저한테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던데. 그래서 걱정돼서 엄마인 당신한테도 돈 빌리러 다니는지 물어보려고.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된다며 주변에 허세를 부리고 SNS에는 성공한 척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뒤로는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고 저에게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정말 사업하는 거 맞니? 물론이죠. 왜 그런 말씀을? 어머니도 제 SNS 보셨어요?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돈이 없어. 어머니, 집만 있으면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라고? 이게 내 아들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저녁 먹었어? 다음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제 전 재산을 아낌없이 주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설날이 되었고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방을 뒤지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제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건강을 물어보고 기억력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아들 부부가 또 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깊이 주무시나요?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제 잠버릇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아들이 제 방을 뒤지던 일이 떠올라서 그냥 그렇지 뭐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부러 잠자는 척 연기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 숨소리를 확인하듯 가까이 다가왔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 여보, 어머니가 깊이 주무시네. 이때가 기회야. 알았어. 서류는 어디 있을까? 지난번엔 못 찾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부부가 제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통장이 있네. 근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서류는 못 찾겠어. 어머니가 숨겨놓은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어차피 나중에는 다 오를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계획이라니요.
나중에는 다 우리 거라니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 부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고마워. 나도 슬슬 일어나려던 참이었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가 재빨리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외지고 위험하잖아요. 순간 의아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파주시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외지다니, 위험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저희가 가까이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난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시골에서 뭐 하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살면 텃밭도 가꾸고 동네 일도 도와드릴게요. 텃밭. 내가 사는 곳은 아파트야. 무슨 텃밭을 가꾸겠니? 아, 그래도 저희 집 근처엔 작은 텃밭 공간이 있어요. 아들 부부의 말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제가 어디 시골 외딴 곳에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 마치 치매에 걸려 혼자 살기 힘든 노인인 것처럼요. 더 의심스러운 건 갑자기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저를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약 드셨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건강식품이요. 무슨 약? 건강식품은 받았지만 약은 준 적 없잖아.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제 당황한 표정을 찍고 있었어요. 어머님,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주에 드린 약 있잖아요. 매일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적 없어.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내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어머님. 아들 부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웃는 얼굴로 바뀌더군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뭔가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집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다시 며느리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골 시어머니와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게시물들을 열어보니 영상 속에는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멍하니 있는 모습, 물건을 찾는 모습, 말을 더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님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점점 심해지네요. 시어머님이 또 열쇠를 잃어버리셨어요. 이제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시네요. 이런 거짓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빨리 치료하셔야 해요.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초기에 대응 못하면 급속도로 진행돼요. 시어머님 재산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치매 환자들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동대표님과는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거든요. 대표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이정숙 씨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사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대표님께 찾아온 적 있나요? 동대표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들 내외가 왔었어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걱정되는 얼굴로 어머니께서 최근에 길을 잃어버리고 돈도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더군요. 치매가 의심된다면서 동사람들에게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는 길을 잃어본 적도 없고 돈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요. 동 대표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정숙 씨는 늘 총명하시고 건강하신데 아들 말을 듣고 나서 며칠간 지켜봤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요. 동 대표님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들 부부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동 대표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주민센터에도 찾아갔대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니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요.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관련 문의도 했다고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동 대표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정숙 씨, 걱정 마세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동 대표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속지 않고 이 상황에 맞서 싸우기로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짓말, 며느리가 올린 조작된 영상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젊은 청년이 컴퓨터를 잘 다뤄서 며느리의 영상이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분석도 해주었어요. 원본 영상과 편집된 영상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도 만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오늘 상담을 좀 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변호사님은 점잖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은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 문제가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재산을 관리 못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변호사님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들이 재빨리 말을 이었죠. 어머니, 그게 최근에 어머니가 좀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통장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통장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변호사가 아들을 돌아보며 눈을 찡긋했어요. 마치 봐요, 기억을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르신,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예요.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그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저 영상 보이세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영상인데 저를 치매 환자처럼 편집한 거예요. 이건 원본 영상이고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퍼뜨린 거짓말에 대한 증언들이에요.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제 재산에 대해 문의한 기록이고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증거들을 하나씩 내보이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족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네요.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아들과 며느리만 남았어요.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만.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가끔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SNS에 올린 건 그냥 공감을 얻으려고 한 거지. 실제로 어머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날 이용해서 관심받고 싶었다는 거니?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어머니, 솔직히 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그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건데. 관리?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봐왔어. 학교 다닐 때 친구 돈 훔치고 대학 등록금으로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기시면 할 수 없죠.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증인도 많아요. 무슨 소리야?
나를 협박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증상으로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받을 수 있어요. 아들도 냉정해졌어요. 어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니,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죠. 어니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들은 제 재산이 탐나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잘 들어. 내 돈은 내 거야.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접어도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니, 진정하세요. 나가. 당장.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 부부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거짓 영상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어요.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쓰기로 결정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으로 한 달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베니스의 곤돌라 위에서, 바르셀로나의 거리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와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생활에 쫓겨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이제는 매주 2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20년 동안 혼자 키우며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인데,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아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또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